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합작해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 나프타 분해 업체 여천 NCC가 당장의 부도 위기는 모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에 이어 DL 측 역시 1,500억 원 규모의 자금 투입을 오늘 이사회에서 의결할 전망입니다.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앞으로 석유화학 업황이 나빠질 경우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소재 공급망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산업부 이지효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석유화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여천 NCC.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일단 석유화학 업황 위기로 지금 굉장히 디폴트 위기에 봉착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일단 지난 8일에는 여수 상봉장 생산을 중단을 했고요. 오는 21일까지 3,100억 원의 자급을 막았어야 했던 상황입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여천 NCC의 누적 적자는 8,2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여천 NCC는 말씀하신 대로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이자 또 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NCC라는 게 나프타 크래킹 센터, 그러니까 나프타 분해 설비의 약자거든요. 이걸로 에틸렌을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여천 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각 지분 50%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3월에 1,000억 원씩 출자해서 자금을 보탰지만 추가로 지원이 더 필요했고요. 이외에 한화솔루션이 지난달에 이사회를 열고 1,5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 대여를 승인을 했습니다. 다만 당시에 DL그룹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석유화학 업계에 자구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냥 지원할 수만은 없지 않냐,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양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천 NCC가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에 들어가는 거였고요. DL케미칼이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여천 NCC에 1,500억 원을 증자 또는 대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가 3년째 이어지고 있고 누적 적자 규모도 조 단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건데 한화솔루션은 왜 이걸 못 버리고 계속 살리려는 거예요? 네, 일단 한화솔루션의 매출 구조를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사업 보고서를 기준으로 기초 소재나 가공 소재, 즉 석유화학 비중이 43.09% 수준입니다. 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51.57%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한화솔루션 하면 태양광 업체다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으시겠지만 한화솔루션은 전신이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이 모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태양광 사업을 한 지는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초 소재 제품에는 LDPE, PVC 등이 있는데요. 이걸 다운스트림 제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범용 플라스틱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좀 용어가 어렵지만 LDPE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얇은 비닐봉투를 만드는 데 주로 쓰이고요. PVC에서는 파이프나 장판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가공 소재 부문은 자동차 부품이나 태양광 소재 같은 보다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제품을 가공해서 만드는 게 파이널 스트림, 즉 첨단 소재 부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공 소재나 첨단 소재 모두 여천 NCC에서 나오는 에틸렌 등 기초 원료를 받아서 만들게 되는 구조인데요. 태양광 모듈 완제품을 만들 때도 에틸렌을 기반으로 한 소재가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천 NCC가 직간접적으로 한화솔루션의 신사업인 태양광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천 NCC가 흔들리게 되면 원료 수급부터 외불 조달 비용까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한화솔루션은 그렇고 DL그룹한테도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반반 합작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DL 쪽은 상대적으로 이 회사를 살리는데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일단 DL케미칼도 앞서 말씀드린 다운스트림 제품을 생산하긴 하거든요. 네. 다만 한화솔루션은 내부에서 이 다운스트림을 가공해서 파이널 스트림까지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천 NCC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DL케미칼은 원료 공급자적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라고도 풀이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화솔루션은 내부에서 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고요. 또 태양광 신사업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천 NCC가 더 중요한 겁니다. 또 DL케미칼은 미국이나 사우디 등에서 해외 합작법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원료 같은 경우는 해외 JV에서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DL케미칼은 같은 다운스트림이라도 이 한화솔루션의 범용 플라스틱보다는 기능이 조금은 강화된 특수 폴리머가 주요 제품인데요. 범용 플라스틱에 비해서 에틸렌 등 기초 소재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한화에 이어 DL까지도 오늘 자금 수여를 결정을 하면서 당장의 급한
후반부를 꺾긴 한데 이 석유화학 업황이 단기간에 회복될 상황은 아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여수나 대산에 있는 국내 석유화학단지 NCC 모두 경영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천 NCC는 물론이고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도 대산이나 여수 공장 일부 생산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팔려고 내놔도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LG화학은 쿠웨이트 국영 석유화학 기업인 PIC와 여수 NCC 제2공장 매각을 협의를 했지만 결국에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에틸렌 생산량을 한국의 5배 수준인 5,200만 톤까지 늘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가의 에틸렌이 쏟아지자 이제 다운스트림 업체들이 중국산을 조금 더 찾게 되는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중동까지 이 에틸렌 시장에 합세를 했는데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앞으로 3년간 1,500톤의 공장이 새로 가동할 것으로 봤는데요. 지금과 같은 불황의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국내 석유화학 업체 가운데 절반만 살아남을 것으로도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달 평균 에틸렌 스프레드가 200.9달러였습니다. 이 수치는 석유화학 업계의 마진을 가늠하는 대표적 잣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손익분기점이 250에서 300달러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만들어서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NCC가 디폴트 이후 청산까지 가게 되면 양사의 지분 가치는 사실상 0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주주가 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맨 마지막에 오는데요. 여천 NCC 역시 부채가 남아있는 만큼 주주 몫은 거의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말 여천 NCC의 순자산이 7,19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장부가로 매각한다고 해도 양사 모두 3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회계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막판에 DL그룹이 대주주로서의 책임, 또 협력사 피해 등이 부각되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섰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없는 한 이런 사태가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네, 부도 위기를 일단 모면한 여천 NCC 소식 들어봤습니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